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2월 9일 목요일입니다. 어, 오늘 방송은 듣기 전에 유튜브 재생 속도를 1.5배속으로 설정하셔서 들으면 조금 더 덜 졸리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2배로 놓고 듣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 방송도 저는 1배 오리지널로는 듣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래서 1.5배속으로 하시면 조금 낫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일단 뭐 코스피는 저평가는 지났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이야기를 잠깐 차트로만 오늘은 차트로만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종목도 차트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요. 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은 여기 보면 제휴 전문가 있잖아요. 여기 누르면 저희 여기 있습니다. 평생투자 차트라고 있거든요. 이걸 누르면 이렇게 나오고요. 만약에 이거를 여기 설정받기로 누르면 저희 뭐 관심 종목이든 뭐 여기에 저희가 쭉 해놨던 관심 종목도 쭉 다 나오니까요. 그렇게 받아서 설정하셔서 들으시면 되고 궁금하신 내용은 회사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단 이유는 제가 월간 차트로 한번 이렇게 보여드려 볼게요. 월간 차트로 보면 일단 조금 더 크게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해보면 여기 지금 위에 파란색이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초록색이 있고 밑에 하나, 둘, 빨간색 세 줄이 있잖아요. 요게 이제 표준 볼린저 밴드인데요. 월간 차트로 볼린저 밴드를 이렇게 뭐 좀 이렇게 많이 보면 차트와 실적을 좀 같이 이렇게 놓고 보면 아주 극단적으로 이 볼린저 밴드가 이게 표준 편차 1, 2, 3, 그 다음에 중심선, 그 다음에 아래로 1, 2, 3이거든요. 이렇게. 근데 요, 여기 표준 편차 3 정도 있잖아요. 2를 깨고 3 정도로 오는 이런 구간들은 아주, 아주 과한 극저평가 구간일 때가 많고요. 일반적으로 이 표준 편차 2 정도, 요 아래 요 구간에 있을 때는 상당한 저평가이고, 여기 요 구간, 표준 편차 1과 2 사이는 적정한 저평가 구간이거든요. 근데 요것을 차트로도 그렇지만 가치 평가했을 때도 그런 것들이 좀 잘 맞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는 요 스토캐스틱, 변형한 스토캐스틱 이것과 같이 보면 좀 이렇게 좀 큰 그림에서는 잘 맞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기 이 표준편차 1과 여기 쭉 거볼게요. 1과 위에 1, 요 사이에 들어오는 구간은 사실 여기 구간은 사실 뭐 싼 것도 아니고 비싼 것도 아닌 뭐 이런 구간들이 좀 많습니다. 요렇게 보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놔두고 봐볼까요? 과거를 보면 이렇게 볼까요? 과거 박스 피었을 때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면 요 구간은 사실 뭐 아주 심한 저평가. 근데 요런 구간들은 뭐 거의 잘 안 오죠. 근데 보통 요런 구간들, 저평가인 구간들은 좀 여러 번 오거든요. 요런 구간에서 뭐 매수하기가 좋겠죠. 시장을 볼 때는. 그러니까 요런 구간에서 개별 종목들을 같이 사 나가는 것도 좋겠죠. 그 다음에 반대로 요런 구간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고평가다라고 보는 것이고 여기 표준편차 3을 닫는 요런 구간들은 아주 과하다라고 좀 보면 되거든요. 요럴 때는 이제 매도로 대응하고 요럴 때는 이제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근데 요때도 이제 과거에도 보면 알겠지만 실적과 이렇게 잘 좀 맞습니다. 월간 볼린저 밴드라는 것이. 그리고 월간 볼린저 밴드를 이렇게
세 칸으로 나눈 게 표준 편차를 1, 2, 3 이렇게 다 보는 이유는 조금 더 이렇게 세분화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 표준 편차가 이렇게 3에 닿다가 쭉 갔다가 3에서 떨어지는 이런 구간들이 있잖아요. 3에 닿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구간들에서부터는 사실 저희는 그때 요 구간부터는 이건 좀 이상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억도 나는데 이런 구간들 다음엔 좀 조심할 필요가 좀 있죠. 예.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아주 그 코스피의 저평가 구간을 넘어섰습니다. 요렇게 표준편차 1을 넘어섰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요 표준편차 1 요 사이 있잖아요. 요 박스권에서는 사실 좀 어려운 구간입니다. 아직 추세가 명확하지 않은, 그렇다고 싼 것도 아닌데 애매한 뭐 이런 구간들이 좀 느껴지거든요. 이런 구간들이. 근데 만약에 요 추세를 뚫고 이렇게 해서 이 표준편차를 다 뚫고 이렇게 올라간다면 그때는 뭐 매우 좋겠지만 일단 요 표준편차를 가기 전에 이 중심선을 돌파하는 게 가장 첫 번째라고 보고요. 이게 글로벌 증시들을 이렇게 좀 보면 가치주들이 많이 모여 있는 유럽 시장은 이미 이 중심선을 다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성장주들이 좀 있는 나스닥이라든지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한국을 봤을 때도 코스피 역시도 성장주의 개념이 좀 많거든요. 우리가 봤을 땐 성장주가 아닐지 몰라도 그런 애들은 아직 이 볼린저 밴드의 이 아래에 있는 애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들이 조금씩은 이제 키를 맞출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계속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한번 차트를 보면 S&P 500이나 나스닥이 여기 이 중심선을 월간 차트상 돌파하지 못하면 아마 코스피만 혼자 이렇게 또 튀어 올라가는 것도 좀 무리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뭐 상승 추세가 더 급하게 가파르거나 이르기보다는 일단 요 중심선 정도까지, 이 중심선이 대략 한 2670 뭐 요 정도인 것 같은데요. 2600 좀 넘어가는 숫자인 것 같은데 거기까지가 좀 가장 좀 힘든 어떤 좀 구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던 어떤 침체나 무언가가 와서 다시 조정을 받는다면 다시 또 열심히 사야 되는 구간이 오겠죠. 근데 그 구간이 와도 뭐 그리 슬픈 건 아니고 안 오고 가면 너무 좋은 것이고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회원분들이 이거 볼 때 요 월간 차트를 똑같이 만들어 놓은 게 요 주간 차트를 이렇게 똑같이 좀 디테일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든지 이렇게 이렇게 좀 편하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 월간, 여기는 장기 투자를 할 때 장기 투자 종목들을 볼 때 요 차트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스윙 투자라든지 어떤 뭐 단기 매매를 할 때는 그냥 요쪽을 위주로 좀 보시고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회원분들이랑 좀 연락을 해보고 이렇게 나눠서 좀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네 좋습니다 하고서 이렇게 하긴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스피는 저평가는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시장에서 아직도 불안한 내용들, 뉴스들 이런 것들이 많긴 하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도 물가가 계속 그 이번 뭐 6월, 7월 뭐 요 언저리까지는 물가가, 그때 제가 어디 놨던 게 있는데 여기 있구나. 물가가 한 3에서 2% 진입하는 이 구간까지는 주가는 상승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연준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그때 당시의 경제 상황들, 그 당시 때의 높은 금리로 인한 어떤 시장의 어떤 리스크들 이런 것들에 의해 또 어떤 무언가가 나오겠죠. 근데 그 전까지는 그래도 비중은 여전히 저희는 확대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오늘 좀 관심 있어 했던 종목이 있었지만 긴가민가 좀 불안한데 뭐 아직은 뭐 이러면서 좀 있었던 것이 사실 중국 리오프닝 관련 주였거든요. 저희가 뭐 봤던 거는 글로벌 텍스프리, GKL, 파라다이스, 그 다음에 모두 투어인데요. 지금 만약에 사야 된다라고 하면 모두 투어를 볼 것 같긴 해요. 모두 투어. 근데 요 세 종목들은 여전히 뭐 어떤 수혜를 받긴 하겠지만, 비중을 많이 실거나 뭐 이르기는 지금은 힘든 구간인 것 같아요. 요걸 한번 제가 다시 차트로 한번 보면, 월간으로 볼게요. 편하게. 월간으로 보면,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글로벌 텍스프리.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이렇게 보면 사실 우리가 사야 되는 구간들은 지나고 나서 생각이 났지만 이렇게 적어도 저평가 영역에서 적어도 여기 꼬리가 달렸지만 여기 월간으로 하니까 꼬리가 잘 안 보이네요. 제가 주간으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놓고 보면 적어도 뭐 요런 구간에서 사서 뭐 이런 구간에서 판다든지 장기 투자한다면 뭐 적어도 요런 구간에서 사서 요런 구간에서 판다든지 그쵸? 혹은 요런 구간에서부터 뭐 나눠서 샀으면 지금 매도한다든지 이러면 가장 안전하게 했겠죠. 왜냐면 이 아래에 있으면 떨어져 봤자 떨어질 게 많지 않고 오를 게 더 많은 구간인 것이고 이 위는 오를 거는 적고 떨어질 건 많고 그럼 당연히 여기가 더 좋겠죠. 그런 관점인 것이죠. 그리고 파라다이스. 근데 이것도 일간 차트로 계속 단기 매매만 하다 보면 크게 그 종목이 어디쯤 와 있는지를 못 볼 때가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시장이 막 빠지고 힘들었던 구간, 이런 구간부터 이렇게 나눠서 샀으면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빠졌을 때 한 번 더 샀겠죠.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청산할 수 있었던 이런 모습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뭐 GKL도 그렇고 GKL도 벌써 이미 표준편차 3을 한번 터치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사실 무조건 터치한다고 무조건 내려오는 건 아니고요. 계속 추세를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추세를 따라갈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과거 코스피라고 이렇게 보면은 사실 이런 게 큰 추세를 만드는 경우는 흔치는 않지만 이런 구간에서 만약에 샀다면 이런 구간에서 그렇죠? 물량을 줄이면서 이렇게 가면 가장 좋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좀 한번 가보는. 근데 이런 구간에서 세게 매수를 하는 것은 좀 위험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구간은 굳이 한다면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하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구간은 조금 비중을 많이 싣고 변동성이 심해도 뭐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 드리고요. 작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요 언저리 때 기억나시죠? 요 언저리 때 이렇게 레버리지를 엄청 많이 쌌잖아요. 그리고 여긴지 어디에서 레버리지는 청산하고 코덱스 200만 가져갔던 기억이 나는데 요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기업이 쭉 이렇게 어떤 기업의 어떤 적정 내재 가치가 이렇게 쭉 간다고 봤을 때 주가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주가는 어떤 적정 가치보다 빠르게 갈 때가 있고 또 어떤 적정 가치보다 또 느리게 갈 때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적정 가치보다 너무 빠르게 주가가 올라가면 적정 가치는 계속 꾸준히 우상향 하더라도 주가는 조정을 받으면서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이렇게 적정 주가는 올라가더라도 주가는 내려오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이죠.
파라다이스나 GKL 뭐 이런 것들이 적정 주가가 앞으로 이게 만약에 적정 주가라고 해볼게요. 적정 주가가 안 좋은 건데 안 좋게 내려왔겠죠. 최근까지. 그다가 이제 뭐 좋아질 거야 하고서 이런 어떤 기대감들이 있는 것인데 주가는 벌써 치고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면은 언젠가는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 적정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그래서 혹시 이런 단계가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단계에서는 뭐 짧게 하는 트레이딩이라면 뭐 해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아직 모드 투어는 아직 뭐 그런 것까지 끝까지 온 것 같진 않아요. 모드 투어는 지금 딱 중심선에 걸텄거든요. 아마 서서히 이 상단을 향해 갈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은 좀 조정 중에 있습니다. 조정 중에 있는데 이 조정이 끝나고 반등을 하면 이 상단은 한번 도전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저희가 만약에 장기 투자하는 종목이었다면 아마 이런 선 안에서 좀 무겁게 비중을 좀 계속 샀겠죠. 이렇게 계속 샀겠죠. 근데 벌써 중심선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모드 투어를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이것도 이제 문의가 있어서 말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들을 보고는 있지만 만약에 한다면 물량은 많이는 못하겠고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모드 투어는 좀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최근에 SM 매각 관련해서 카카오 뭐 하이브 뭐 여러 가지 회사 이름들이 나오긴 하는데요. 아무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직은. 근데 다만 생뚱맞게도 저희가 다른 이유로 매수하고 있던 DOU가 갑자기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DOU의 주인이 어떤 주인으로 되든 간에 DOU는 수혜다라는 이런 관점인데요. 이건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DOU 역시 저희가 생각하는 적정 주가는 넘어섰습니다. 넘어섰기 때문에 근데 이럴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회사의 적정 주가가 이렇게 싹 좋아지고 있는 사실 실적으로 보면은 올해 말 내년까지도 2024년까지도 계속 적정 가치는 높아지고 있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런 회사가 주가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올라온 느낌이 나요. 지금 최근에. 그러면은 한 번은 조정을 받을 거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 몇 개월 지나면 또 올라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욕인지 모르겠어요. 적정 주가가. 지금 현재 주가가. 근데 지금은 좀 불안해서 저희는 지금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냥 홀딩은 하겠지만 추가 매수하고 뭐 신규 매수 어떠냐 이렇게 여쭤보시길래 그거는 조금 좀 참는 게 어떠냐 좀 보시자. 저희도 이제 곧 매도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얘네가 빠져서 이만큼 빠지면 너무 좋겠죠. 이만큼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근데 적정 주가가 이렇게 갔고 현재 주가가 만약에 얘가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왔어요. 당연히 이 적정 주가와 괴리가 발생해서 비싸지긴 했지만 이 주가라는 거는 더 갈 수도 있거든요. 그게 무서운 것이죠. 너무 일찍 팔아버리면 사실 고평가여서 팔고 싶지만 더 가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서 근데 이런 것들을 놓쳐도 사실 그렇게 뭐 이렇게 아쉽긴 하지만 여기서 들어가는 건 좀 아닌 거라는 생각인 거죠. 일단은 들어간다면 뭐 적어도 요 적정 가치 아래에서 들어갔으면 좋았겠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하는 것이죠. 예,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벌써 시간이 19분이네요. 또 못했네요. 이게 딱 20분의 카운트를 맞춰놨기 때문에 제가 오래 하지 않기 위해서 20분에 맞춰놨거든요. 그래서 저절로 방송이 꺼집니다. 예, 일단 이렇게 하고요. 내일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는 방법을 하나씩 좀 시간 날 때마다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요거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